자, 환율이 이제 1323원 안팎이고요. 자, 또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2471, 코스닥이 736으로 근래에는 좀 높은 수준이고, 미국 나스닥 100 선물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죠. 자, 이런 수치들 때문에 지금 갑자기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7.7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듯 착시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준에 있는 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을 해서 뉴욕 증시의 경계감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14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이 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상당히 강경한 매파적 입장을 발표했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 7.7%로 둔화된 것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리면 인플레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된다. 한 달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7, 8월처럼 물가 상승률이 다소 느려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가팔라진 적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12월 달에 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거고, 또 앞으로 중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비둘기파로 불리는 연준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며,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잘 고정이 된 걸로 보인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12월 13, 4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0.5%를 올릴 거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증시가 지금 베어 랠리 마켓이라고 하면서 다소 불황 속에서 이 최근에 며칠간 올라가던 분위기가 좀 진정되고 불안이 좀 엄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자, 이와 관련해서 클레이 로얼이 국제금융협회 수석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세계 경제는 힘든 상황이지만 끔찍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장차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어제 지난주 한국에 와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올해 이어 내년 경제도 비관적이고 글로벌 정치 경제가 그 주요 사안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 중국 사이도 나빠지고 신흥시장국 간의 경제와 금융을 협의하기 위한 G20 회의도 힘을 합칠 만한 마땅한 주제를 못 찾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국제 경제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평평하고 중국은 둔화, 유럽은 가장 위태롭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평평하다라고 말하는데 미국 경제의 핵심은 미국 중산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숫자상으로는 튼튼하게 보인 지가 오래됐지요. 한때는 사상 유례 없는 고용 호황이라고 올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정적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비 체력은 떨어져서 속이 지금 부실해져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미국의 3분기 GDP가 2.6% 성장했지만 소비 지출이 굉장히 크게 둔화됐고 향후 소비 심리도 하락했다. 그래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거의 소비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근거는요. 미국의 저소득층이 지금 중산층부터 그 밑으로까지가 지출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저임금 업종 중심의 임금 상승세 둔화, 자산을 활용한 지출 비용 확대, 얼마 남지 않은 초과 저축 등이 구매력 약화를 갖다가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의 소비가 거의 얼어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 기회가 미국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고용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디서부터 그러나 레저, 관광, 소매업 등 저임금 산업의 임금 상승세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에서 소득 개선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미 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저소득층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저축 같은 이 부의 활용 비중이 높아졌고 소득 이외 재원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축해 놨던 걸 쓰고 나게 되면 소비 위축이 가파르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초과 저축이 좀 있지만은 감소세가 가팔려져서 소득 하위 50%가 저축을 소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소득 증대가 제한되면서 이들이 지금 이제 저축한 돈을 쓰는 게 다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미국을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중산층이냐라고 볼 때 한 달에 실질 가처분 소득, 즉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6천 달러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7만 2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 미국의 우체국 집배원 평균 연봉과 비슷한 것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급에서 제하는 각종 연금 또 의료보험 등은 저축이나 보험에 해당되지만 당장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중 액수가 크지요. 그래서 남는 돈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월세를 상당히 내죠. 아니면 모기지로는 상당히 내고 또 차 리스료를 내고 이러면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소득의 반 이상이 훨씬 다 나가버리고 또 애들 키운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약 한 2천 달러 남는 걸 가지고 미국의 중산층이 옷도 사고 그리고 먹고 이러면서 약간 문화생활도 하면서 조금 저축하고 산다. 이렇게 보통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가 대학에 가게 되면 빠듯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금이 아주 적은 주립대학에 가면 몰라도 아니 이들이 그냥 사립대학에 간다라는 것은 거의 꿈을 꾸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체로요, 미국에서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에 말한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빠듯하다는 것.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중산층의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상 인플레, 물가 상승 지수, CPI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가계와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지출한 재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PCE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10월 28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 그래서 전달 5.9%보다 0.3% 이렇게 상승했지요. 그래서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중산층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고, 이 중산층 이 지출 여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중산층이 타격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75%에 달하는 미국의 중산층이 생활 지출 상승분에 공급 상승이 못 미치고, 77%가 올해 말쯤에 미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은퇴를 미루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비상금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스톱이 된다. 차량 수리나 유지 비용도 지금 낼 형편이 못 된다. 외식을 줄인다.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 업그레이드를 미룬다. 옷이나 액세서리 구매를 줄인다. 여행 계획을 취소한다. 운전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미국의 지금 중산층 붕괴가 수치상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들이 올 연말부터 소비를 이제 지금까지는 저축한 돈이나 비상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급격히 줄이면 미국의 경제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잠깐 이렇게 둔화됐다라고 이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반적으로 미국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